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특징적인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설명을 맡은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종목부터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1위입니다. 미국 자동차의 자존심,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의 터줏대가 포드모터스가 8%가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거의 5년간 가장 높은 가격대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오늘 포드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포드의 새로운 변화 때문입니다. 전일 포드는 캐피탈 마켓스 데이라는 것을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때 포드 플러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새로운 전기 차량 모델들, OTA 업그레이드, 충전 서비스, 자율주행 서비스 등 전기차의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이어서 투자자분들을 깜짝 기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포드가 이전과 다르게 지금은 정말 전기차의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식 가격 분석에 굉장히 정통해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전기차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사업 추진은 향후 10년간 5조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내연기관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전기차는 좀 마이너한 업종이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런 투자 지출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도요타가 가장 핵심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도요타와 비교되게 이러한 포드의 시장 선회 전략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포드에서 판매되는 전체 차량 중에 40%를 전기차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참고로 포드는 연간 차량 판매량이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 가량 됩니다. 그중 40%라고 하면 한 2천만 대가 훌쩍 넘는 거니까요. 참고로 테슬라가 2030년까지 연간 판매량이 2천만 대 목표를 세웠던 것만큼이나 아주 대놓고 경쟁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자본 지출 규모도 2025년까지 300억 달러를 쓰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SK이노베이션과 관계가 끈끈해지고 있는 것은 좀 한국인으로서 반가운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게 60기가와트시의 팩토리를 짓겠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전기차의 하나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50kWh에서 100kWh이기 때문에 60GWh라고 하더라도 사실 1000만 대도 안 되거든요. 수용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런 공장 설립 계획이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차트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신생 전기차 업체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워크호스라든가 로스타운, 그 다음에 리오토라는 기업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또한 포드의 이러한 투자 계획 부분에 솔리드 스테이트 부분도 포함이 되면서 퀀텀스케이프도 10%에 가까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다음 2위를 기록한 것은 스포츠 갬블링 업체 펜 내셔널 게이밍이라는 업체인데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드래프트 킹스가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직접적인 경쟁 상대이고요. 최근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것은 아무래도 백신 보급에 따른 야외 스포츠가 운영이 잘 재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사의 스포츠 베팅 앱인 바스톨이 여러 주에서 합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확장이 순조롭다는 것 때문입니다. 현재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일리노이 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곧 인디애나 주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하루빨리 좀 마스크 좀 벗고 좀 야구장 가는 게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어제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좀 눈에 띄는 것은 3위부터 5위가 전부 다 헬스케어 기업들이라는 건데요. 전반적으로도 다 안 좋았죠. 최근 빅테크 공룡 기업들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달 전쯤인가요?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을 인수를 했었고요. 애플은 말할 것도 없고
구글은 오늘 이제 자사 클라우드 시스템을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 HCA라는 헬스케어 기업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HCA 주가는 올랐는데 다른 이제 헬스케어 기업은 경쟁 상대인지는 몰라도 주가가 좀 시원찮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젠의 경우에는 이 RBC 캐피털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젠에 투자하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제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아두카두맙이 있습니다. 이 아두카두맙에 대한 FDA 승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치가 높다는 거겠죠. 사실 시장이 엄청 크긴 합니다. 미국 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10명 중 1명이 알츠하이머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치료제가 잘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바이오젠의 기업가치 상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순달람의 히든 코너죠. 미래에셋 증권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로 채워진 순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증권을 이용하시는 젊은 피 2030 세대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순매수 5선입니다. 종목들을 조금 보니까요. 아무래도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야 하는 성장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이 좀 처음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전부 다 빨간색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030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밀레니얼이라서 네, 자축하고 좋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이제 쿠팡인데요. 미국 얘기만 하다가 한국 얘기하니까 갑자기 김치 먹는 것 같고 애국심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쿠팡은 사실상 주가가 이제 상장한 이후에 줄줄줄 내리다가 5월 13일에 저점을 찍고 현재는 바닥에서 약 3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쿠팡은 생각보다 이제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조금 고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조금 알려져 있는데요. 유명 헤지 펀드나 이제 구루들이 어떤 종목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판단하기 위한 투자 힌트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비책이 바로 이제 13F라는 지분 보유 공시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근 유명 헤지 펀드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쿠팡을 매집했었다는 이제 속속들이 13F로부터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중 이제 타이거 글로벌, 그다음에 게이츠 재단, 그다음에 투자 구루 이제 스탠리 드러크밀러, 그다음에 사우디 캐피탈 이렇게 다 지금 쿠팡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곳은 여기에 수장이 체이스 콜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연봉이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순위를 몇 번을 달려야 3조 원에 닿을 수 있을까요? 네, 장난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여러 이제 기관들의 쿠팡 사랑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대표 해외 주식에 대한 순위 설명 마치겠고요.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